자, 진나라부터 한나라 통일, 그 다음에 흉노족, 그 다음에 실크로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봤어요. 어떻게 보면 악연이고, 어떻게 보면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이한 이러한 삶의 역정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실크로드의 개척자.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죠. 육로의 콜럼버스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 식에 속하는 인물이 바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위청이 정벌전쟁에 참석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박망후라고 하는 공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공후, 백자남 이러잖아요. 그래서 후자까지 올라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출세에 미쳐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너무 저는 약간 잔인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격이. 내가 잔인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한나라가 그냥 혼자서 싸워서는 흉노를 이기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지, 원한이 있었던 흉노랑 원한이 있었던 월지를 이제 포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흉노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월지가 이제 두드려 맞고 저쪽으로 가니까 그 월지만 찾아서 앞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그리고 유목민의 전술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경민은 땅이 중심이에요. 땅이 중심.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전쟁이 쳐들어와. 외부 군대가 쳐들어와. 그러면 땅을 떠나서 가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농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목민은요, 쳐들어가잖아요. 농경민 군대가 이제 만리장성 밖으로 쳐들어가잖아요. 만리장성 바깥쪽이 유목민들의 땅입니다. 만리장성 바깥쪽.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이렇게. 만리장성 바깥쪽이 유목민의 땅인데 막 쳐들어가면 말 타고 짐 싸서 그냥 갑니다. 북쪽으로. 안 따라올 때까지. 그럼 무슨 일이 있냐면 계속 밑에서 저걸 실어다 먹어야 돼요. 아니, 이해가 되잖아요. 그 초원인데 유목민들은 가축이니까 그냥 가축을 쭉 몰고 야 가자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는데 이쪽은 연락에 따라가야 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거리가 본국으로부터 멀어지면 수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아유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뒤돌아서 가면 뒤통수 때려 내려와서. 그러니까 농경민은 땅을 뺏기면 다른 데 가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수탈을 당하더라도 그 땅에 정착해 있는 그런 식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유목민은 아니 몽고 이런 텐트 그 게르 파오라고 하는 건데 야 텐트 접어 쳐들어온대 가자 이러면 보통은 농경민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농경민이 싸우면 저쪽에서 군사가 빠졌어.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빠졌어. 그러면 일본이 그냥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수탈해가지고 거기서 야 군량미 거기서 조달해 이게 가능하잖아요. 너네는 먹지 말고 우리 이렇게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황무지만 있다니까. 사람 가축 싹 빠지고 황무지만 있어요. 그리고 농경민 입장에서는 초원이 쓸모가 없어요. 가축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기는 인구 밀도가 낮아가지고 지금 몽고 생각하시면 돼요. 몽고 아마 다 해봐야 몽고 땅은 굉장히 크지만 몇백만 안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 저거 몇 명 잡으러 댕기고 여기 몇 명 잡으러 댕기고 이러다가 지가 힘들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아니 계산을 해봐. 이걸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펑펑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말 타고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 그래서 그 천리마가 나오는 거예요. 천리마가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이 몽고 말들이 원래 작아요. 유럽 말들은 덩치가 허우대가 크고 멀쩡하고 걔네는 초반 스피드는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애가 금방 퍼진대. 예. 체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근데 몽고 말은 좀 작은데 애가 지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간다니까. 그게 천리마예요. 천리마.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천리마를 타고 천리마까지는 아니지만 뭐 500리마라도 타고 500리마라도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사람 뛰댕기고 있고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창 들고 뛰댕기고 이거 경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기병을 쓰는데 이 기병이 유목민 기병한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유목민은 말 위에서 살고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예전에 그 몽고 서역
유럽, 동유럽 정벌하러 갈 때 보면 말에서 자요. 자면서 말 타고 간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말에서 먹어요. 육포 같은 거 말린 거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뜯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밥을 해 먹지도 않고 텐트를 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병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의 군사냐. 계산이 안 떨어진다. 쟤네가 여기서 이쪽까지 오는데 날짜 계산을 보통 다 하거든요. 척후들이. 이게 졸고 있으면 바로 온대. 이게 뭐 순간이동이야? 포탈이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유목민들에서 가능한 거예요. 유목민은 말을 2마리씩 아니면 3마리씩 끌고 가면서 말에서 자고 말에서 이 말이 지치면 세워놓고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말에서 말로 갈아탑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활 쏘는 거고 몽고가 뭐 평균 시력이 3.0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먼 것만 보니까 눈도 겁나 좋고 활 날릴 때 훨씬 유리하겠죠. 이게 원거리 공격수 창든 놈이 어떻게 이겨? 이건 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농경민만 가지고는 농경민 분대로는 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원한이 있는 또 다른 유목민 필요하다. 이제 제휴 맺어가지고 MOU 맺자. 그렇게 해서 누가 갈래? 라고 했더니 장관이 제가 가겠습니다. 특사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39년 기원전 139년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21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3년이 걸려요. 도대체 어떻게 갔길래 13년이 아니 아무리 걸어가도 야 13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도대체 어디를 간 거야. 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도 저렇게 안 걸려요. 베니스에서 우리나라까지 와도 안 걸린다니까 저렇게 13년이. 도대체 어디를 간 거야. 그래서 100명인가 데리고 출발했대요. 근데 출발했는데 이제 월지를 보러 간 거지. 저 이제 흉노를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애가 또 채폈어요. 채폈어. 그래갖고 우리 사신인데요. 이러니까 너 같으면 보내주겠니? 너네 저 동맹 맺으려고 하는데 너 같으면 보내주겠어? 그래도 저 유목민들이 좀 험악한 것 같아도 사람이 좋아요. 사람 좋아. 아니 여러분이 그 시각을 언제나 아셔야 돼. 왜 저게 오랑캐라고 자꾸 굉장히 야만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중국이 당한 입장에서 중국 시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걸 보면 알렉산더는 굉장히 문명인인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쫙 전파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스파르타 영화 그 나오는 거 300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페르시아가 유럽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 애가 막 이렇게 문신 같은 거 해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러면서 나온다니까. 야만인처럼 나온다고. 그게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흉노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저런 식으로 사신으로 걸리면요. 중국 같으면 죽입니다. 저건 당연히 죽여야죠. 근데 죽인 게 아니고 결혼을 시켜줘요. 그냥 살아 어디 팔자련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살았대. 마누라도 있고 애도 낳고 애도 낳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 진짜 은근과 끈기다. 한 10년 살았으면 제2의 고향이라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10년 동안 나는 월지로 가야 된다. 월지랑 협약을 해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그거지. 우리 그 선녀와 나무꾼. 설마 선녀가 가겄냐? 이러고 옷 줬잖아. 그랬더니 선녀가 홀라당 갑붙잖아. 그랬는데 이제 경계가 늦춰지는 거예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쟤는 동화됐어. 이제 이렇게 아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걔가 그 생각 갖고 있다가 갑버려요.
일로 마누라랑 자식 버리고 가쁩니다. 협약 체결하러. 그 마누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대?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처자식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가버려요. 굉장히 저는 이런 장건 같은 사람이 너무 좀 비인간적이다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얘네가 여기 없어요. 두드려 맞고 유목민들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얘네가 도망을 가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갔대요. 이쪽으로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또 장건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갔다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 이쪽 북쪽쯤에 가니까 이게 대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대환. 중앙아시아 쪽에 대환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원래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가 천리마 산지예요. 천리마 산지. 거기가 초원이 쫙 펼쳐져 있대. 그런 데가 천리마가 나요. 왜? 뛰댕기니까. 뛰댕기니까. 그 대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찾아다니니까 대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 월지에 대한 정보가 월지를 어디로 이동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초원이니까 이게 뭐 이동해도 얘네가 어디 갔는지를 못 찾는 거야. 그리고 대환이 이 한열보마라고 유명한 말입니다. 피 같은 땀을 흘리는 빨간색 땀을 흘리는 말이 있어. 보배로운 말이거든. 이 말은 착 달리면 땀이 빨간색이 난대. 너무 궁금하지 않아? 빨간색 땀이 나. 저는 저 어렸을 때 저런 기록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런 얘기를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걸 보면서 빨간색이 나면 어떨까? 달리면서 말이 케첩을 흘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은 이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동영상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진짜 존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말이에요, 다.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중동팔체라고 들어봤어요? 중동팔체? 요임금, 순임금 들어봤죠? 요임금은 눈썹에 8가지 색깔이 있대. 팔체. 네. 요임금 눈썹 봤어?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눈썹 8가지 있어요. 무지개떡 눈썹이야. 무지개떡 눈썹. 아니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채모색은 다 동일하거든, 인간의. 채모색은 염색했나? 눈썹 염색을 하나? 아니면 눈썹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신색일 때 색깔을 좀 넣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순임금은 검은 동자가 2개예요. 중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중동. 검은 동자가 2개예요. 이렇게 양쪽에 2개씩. 쌍란. 쌍알 알지? 이렇게 검은 동자가 2개.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가능할까? 근데 어디서도 그게 나오냐면 황후도 눈동자가 2개라고 나와요. 아니 그런 사람이 여러 나온다니까 역사에. 그래서 그게 지금 같은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포털에 찾아보면 되잖아요. 눈동자 2개인 사람. 이렇게 갖고 찾아보면 있어. 나 지어내는 건 줄 알았는데 있어. 그게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나와.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위인의 상 나올 때 나오거든요. 대단하다, 뭐 특이하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근데 이 팔체는 안 나와.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조작인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뭔가 보통 사람과 달라. 그 얘기가 기본 스토리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땀 흘리는 말을 봤더니 땀 흘리는 걸 보니까 진짜 빨간색 케찹을 흘리는 게 아니고 약간 붉은 빛이 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DV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땀을 닦아 보니까 이제 티슈에 약간 이제 붉은족족한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는 야 저런 게 진짜 있냐 이러는데 지금 뭐 찾아보면 나오니까. 동영상이 있으면 경기 끝입니다. 동영상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큐 프로나 이런 데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천리마예요.
이게 천리마.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얼마나 보유하고 이쪽 말을 얼마나 보유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해요. 나중에는. 유목민들하고 전쟁에서는 어차피 유목민들이 말 타고 도망가니까 그보다 더 빠른 말이 있고 지구력이 있는 말이 있으면 잡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도둑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경찰하고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도둑은 포르쉐고 경찰은 무슨 포니로 못 잡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천리마에 대한 이 로망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천리마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 예전에 춘추영옥 시대 때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천리마 명품이에요. 그 당시 최고 명품. 천리마를 갖고 싶어 하는데 천리마가 아무리 중국으로 들어와도 실제로는 얼마 못 가서 애가 종자가 별로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뛸 데가 없으니까. 뛸 데가 없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천리마도 이제 그냥 우리 제주 쪼랑말 같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또 데리고 와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자인가 보면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천리마고 하는 얘기. 천리마고 하는 얘기. 천리마를 사달라고. 누가 천리마를 사주겠냐? 천리마 없어. 저쪽에 있는데 저게 가끔 옛날에는 저 대환이라는 나라를 몰랐거든요. 저게 저 한나라 때 알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누군가 이제 여기까지 갖고 와서 찔찔거리고 갖고 와서 파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 굉장히 희한하잖아요. 적겠지. 그러니까 돈이 뭐 천정부지고. 그러니까 왕이나 제후도 천리마가 없다는 거잖아요. 천리마를 구해주면 뭐 얼마든지 돈을 내겠다. 누가 구해주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더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1년인가 몇 년을 댕겨가지고 천리마를 구해왔대요. 천금을 주고. 근데 웃기는 거는 죽은 천리마. 천리마 뼈를 구해야 돼. 천리마 뼈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야, 이 천리마가 그 천리마 아니지 않냐? 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리마 구해오라. 천리마 구해왔잖아요. 그게 그 뜻은 아닌데 이게 지금 이게 타자고 천리마인데 이게 묻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그 천리마 뼈다구를 천금을 주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지. 이런 세상에 이런 또라이가 있나?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이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죽은 천리마 뼈다구를 천금을 주고 샀다는 소문이 나면 산 천리마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1년 안에 천리마가 3마리가 오더래. 천리마 사달라고. 죽은 것도 천금인데 옛날 사람들은 뺏어갈까 봐 숨기는 것도 있어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숨기는. 근데 죽은 것도 천금을 주고 산다. 이러니까 산 거 갖고 오면 2천금, 3천금을 받겠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수소문을 하고 야 저거 돈 된다더라. 그러니까 길을 쓰고 찾는 거죠. 세상이란 그런 거예요. 세상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걸 대환에서 알아서 쫓아갔는데 월지까지 갔더니 월지 어디 있냐면 여기까지 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대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걔네를 또 좁히고 거기 살고 있더래. 그래서 세월이 좀 많이 지나니까 이제 가서 장관이 얘기한 거야. MOU를 체결합시다. 동맹합시다. 동맹. 이러니까 월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그거 옛날 일 다 잊었어요. 10년을 넘어서 개고생해서 왔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게 농경민하고 유목민하고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농경민은 부모 원수 그러면 불공대천이면서 같이 하늘을 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살면 안 돼.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부모님 원수는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을 살인죄로 안 다스립니다. 조선시대에도. 왜? 그거는 정상 참작이 되는 거야. 그럼 부모님을 해쳤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걸 복수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냐? 사람 새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유목민의 문화, 아니 농경민의 문화인 거지 유목민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가족 관계가 우리처럼 이렇게 막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대면대면합니다. 그게 유목민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징기스칸 얘기 보면
징기스칸이 도망갈 때 그 발주나 호수에서 자기 친구들 모인 사람하고 우리가 진정한 형제다. 피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뜻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유목민 계열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우리는 가족 관계 하면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사업이나 하든 뭐 가게를 하든 결국 저놈 데려다가 써야 안 되겠냐. 이게 농경민 정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재벌 같은 게 이렇게 세습되는 문화가 있는 거고 유럽이나 무슨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돈은 줘도 경영권 같은 데 다 차단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문화적으로 달라.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 논어에도 나와요. 정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자식이 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정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훔쳤더니 자식이 꼬바른 거야.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 나라 정직은 그거냐? 우리는 아버지가 훔치면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훔치면 아버지가 숨겨주고 아버지가 훔치면 자식이 숨겨준다. 이게 우리의 정직이다.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게 유목민식의 어떻게 보면 정직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요구받는 건 사실 앞에 겁니다. 아무리 부모고 자식이고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선은 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는 죽어도 그건 아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동생이 두드려 맞고 오면 형은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그냥 무조건 걔를 좁혀야 돼. 그리고 그렇게 좁히고 와서 사건이 벌어져서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도 아버지가 그 집에 사과하러 가는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는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형제가 맞아도 아버지가 그거는 잘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실제로 힘이 부족해서 맞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형이 감싸주고 동생이 감싸주는 이게 농경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연이 가족주의가 더 위인 거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러니까는 뭐 사건이 내 동생이 맞았어. 그럼 딱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맞을 짓을 했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동생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윤리 기준이 좀 바뀌었죠. 아마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곧 꼰대죠. 꼰대죠. 근데 저희 때는 교육을 그렇게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배웠었고 그러니까 가치관에 약간 이제 어느 게 옳은 거냐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월지는 자기 왕이 죽었는데 저렇게 잊고 있느냐. 어차피 지도부는 같은 사람인데 유목문화에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미 충분한데 행복하고 있는데 굳이 전쟁을 옛날 원한을 끄집어내서 전쟁을 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장관이 그래요?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그래서 코 빠뜨리고 왔다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장관이 어딘가의 구멍으로 일로 물건이 들어오는 걸 중국 물건이 들어오고 있더래. 야,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교통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벤치를 맞고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야. 야, 그 오는 길은 진짜 참담할 거야. 내가 이게 무슨 개고생을 했나. 10몇 년 동안 내 인생이 다 진짜 골로 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비감한 생각을 하면서 왔겠지. 그래서 다시 그 길로 와요. 이게 이제 실크로드거든. 장관이 가고 오는 길이 실크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몰랐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실크로드가 되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또 잡혔대. 장관 잡히는 전문이에요. 너 뭐요? 저번에 그놈 아니야? 너 뭐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조 박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도 내정이 벌어진 거예요. 안에서 소요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또 도망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로 왔더니 무제가 야, 너 참 장하다. 너같이 독한 놈 처음 봤다. 이러면서 크게 칭찬을 해줬대. 그게 장건 인생이야. 와, 나 참 완전 알겠다. 그리고 그 흉노족에서 얻은 부인과 자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유목민을 낮잡으면 한족 문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유목민 그런 여자하고 살아? 이거는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건이 왕복한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실크로드가 3개가 만들어져요. 나중에 이제 하서회랑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여기 장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무의, 장액, 주천, 도낭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곽거병이 이제 흉노를 정벌 하거든요. 장건이 정보를 얻어오고 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저 곽거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벌자로 흉노하고 이제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흉노는 그때 약간 삐리에 있었습니다. 상태가 약간 이렇게 메롱 상태였기 때문에 곽거병, 위청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입고 가서 줘 박아버린다고. 그래서 흉노가 이제 정벌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뚫린 길이 여기 주천이라고 하는 게 술샘이에요. 술샘. 그 유명하거든. 술샘. 그 술이 샘이로 다. 술샘이 있어. 술샘. 저기서 나도 저기서 마셔봤잖아. 술샘이 있어. 진짜 샘이. 흉노를 못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흉노를 깬 거예요. 곽거병이.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 저 못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기니까. 그러니까 뭘 줬냐면 황제가 어주를 하자. 말로 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황제가 갔다는 게 아니고 술만 갔지. 이렇게 해서 어주를 딱 하사했어요. 그런데 저희 명장들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나폴레옹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똑같은 건 아니래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술 한 병이 온 거지. 발렌타인 30년 뭐 이런 거 왔겠지. 그래서 완샷 할까 이랬는데 이거 뭐 자기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다 같은 전우잖아요. 그리고 이 장군들 명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같이 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 사병들하고 구르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을 딱 까가지고 병 뚜껑 여는 거야. 싹 까가지고 여기 샘이 있으니까 샘에다가 부어요. 샘에다가. 그리고 이걸 나눠 마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주천. 그래서 지금도 바리스타 가면 그 황제 어주의 맛이 좀 나. 2000년이 넘었지만 성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거기 섞여서 좀 흘러가도 또 조금 남았겠지? 그런 생각 안 해? 아니 생각을 해봐. 조금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100에서 시작했는데 자 봐봐. 100에다가 물을 탔어. 그래가지고 이게 90이 됐어. 80이 됐어. 70이 됐어. 60이 됐어. 50이 12, 0.00 조금 있을 거 아니야? 0이 될 수는 없잖아.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 이게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오류.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건장한 사람이잖아요.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아주 신화가 아니고 그 영웅담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킬레우스하고 거북이가 달리긴 하는데 거북이가 한 발자국을 먼저 출발했대. 1m 앞에 출발했다고 그냥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1m를 따라왔겠지. 그럼 거북이는 여기서 뭐 50cm를 갈 수 있어. 예? 갈 거 아니야. 거북이도 얼마나 갈 거 아니야. 거북이는 가만히 있어? 거북이도 갈 거 아니야. 지금 경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또 다시 50cm를 따라가. 그럼 거북이가 15cm는 갈 거 아니야. 또 15cm를 가. 그러면 얘가 또 한 10cm를 가. 또 얘가 또 10cm를 따라가면 얘가 한 5cm. 얘가 5cm를 가면 얘가 또 2cm, 1cm 이제 영원히 못 따라간대. 계산상으로는 영원히 못 따라간대.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하면 따라간대. 주천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거기 지금도 샘이 있어요. 샘이 진짜 좋은 샘이에요. 왜? 2000년이 넘도록 샘이 마르지 않고 나온다는 거는 주천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알고 이렇게 쫙 물을 마셔보면 취해. 그게 역사와 낭만과 그러한 옛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 취해. 이 양반들이 술 얘기하니까 좋아하네. 술 얘기하니까 좋아해. 그래서 요 길이 3개의 길이 있어요. 3개의 길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서사주라고 하는 요 하서회랑의 4개, 무의, 장액, 주천, 도낭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여기서 이제 중국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서역이라 그래요. 위에는 중앙아시아, 이쪽은 중앙아시아, 서역. 길이 3개로 갈려요. 지역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여기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타클라마칸. 죽음의 땅이라는 뜻인데 저 사막이 굉장히 큰데 저 사막 안에는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길이 나냐면 대부분 오아시스를 거점으로 무역로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사막이라는 게 여러분 모래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황무지를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우량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걸 사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사막은 사실 사막 중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안 차지해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 사하라 사막은 모래사막. 모래사막이고 대부분 황무지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경기 끝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천산산맥이 있고 그래서 이걸 천산북로, 천산남로 요 밑으로 타클라마칸 사막과 천산산맥 사이로 가면 천산남로.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면 서역남로. 이렇게 길이 3길이 있어요. 그게 어디로 빠지냐면 이리로 빠지는 거예요. 이리로 빠지는 길. 셋 다 만만치가 않아.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았으면 그 길만 남고 끝났겠지. 다른 길이 폐쇄됐겠지. 셋 다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게 호탄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호탄, 우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허텐옥, 옥산지입니다. 옥산지. 옥산지. 저기가 아쇼카 대왕의 아들인 쿠날라라고 하는 왕자의 비극적 전설이 어려 있는.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관련된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서역과 관련된 이제 불교의 어떻게 보면 메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길이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걸 누가 개척했느냐? 장건이 결국 시작했다. 그리고 이 길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그리고 당연히 인도로 들어와서 인도 한번 거쳐가겠죠. 2개의 큰 문명권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 부분이 이걸 이제 서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크로드 대상들에 의해서 수입이 엄청나요. 그리고 저기가 오아시스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국 이상들의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을 거점으로 하는 문화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동서 문화가 이렇게 교차하는 데가 문화적으로 높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다녀본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도 왜 성문이냐, 많이 들어본 사람이냐, 많이 다니면서 유행 이렇게 만행하면서 많이 다니면서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제사 지내는 제수 물건 할 때 이게 숫자거든요. 숫자. 그리고 이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장의사입니다. 저게 장의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장의사가 왜 지식인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선비하면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유교를 선비 이렇게 지식인. 장의사는 한 군데서 사람이 죽지 않는데. 이 동네 저 동네. 지금도 장의 그 상조 회사 출동하잖아. 그래서 여기 가서 이런 문화를 보고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러면서 사람이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그냥 마을 안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보는 게 너무 빤한 것만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개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문이 많이 들은 사람. 많이 들은 사람.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이 필터를 거쳐서 넘어왔다는 거죠. 실크로드의 이런 도시들을 거치면서 넘어왔다는. 그래서 발음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어요. 그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곽거병이라는 사람, 아까 흉노를 정벌 했었던 이 곽거병이라는 사람 얘기해 보면 그때가 기원전 121년입니다. 이때 흉노를 막 정벌해서 치고 가니까 흉노의 왕 중에서 휴도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휴도왕. 휴도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휴도왕. 뭐 한 사람일까? 휴도 말고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부도도 있어. 네, 부도. 뜰부자. 부도도 있어. 부도가 부도탑 할 때. 부도, 휴도가 뭔 뜻이냐면 붓다라 음사입니다. 붓다. 부처님. 불타, 붓다의 음사가 휴도, 부도예요. 그러니까 부도탑이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언어가 바뀌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휴도왕이 곽거병이 들어가서 이 휴도왕을 잡는데 잡고 나니까 이 사람이 금인을 섬기고 있더래. 금색 사람 상. 그걸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믿었던 그냥 천신이냐? 부처님이냐? 그래서 불교의 중국 전례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는 요 금인. 부처님을 금색 아시죠? 그래서 금인. 이걸 우리는 금으로 보통 순금할 때는 금으로 쓰고 성으로 할 때는 김으로 하잖아요. 상식적인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몽고 사람들이 저 발음을 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몽고가 들어서면서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발음이 바뀝니다. 이민족 지배 시대 때 발음이 많이 바뀌어요. 그게 몽고 때도 바뀌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도 바뀌고 만주족 지배 시대 때도 바뀌고 그래서 그 몽고의 발음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서 여러분도 김씨가 되는 거예요. 금씨가 아니고. 금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발음은 금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섞여 있는 경우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으로는 김이라고 쓰고 그다음 보통 때는 금이라고 쓴다라고 하지만 김포공항, 김천, 김으로 쓰잖아요. 그때는 또. 아니 그런 애 하지 말고. 아니 그런 예외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정착되기 전에 아마 들어왔었던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명칭일 거예요. 그래서 혼란기의 명칭이거나 정착되는 그런 명칭들인 거고. 그러니까는 김포나 무슨 뭐 김천이나 이런 거나 아마 몽고 이후 때의 어떤 명칭과 관련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칭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발음들이. 그리고 그런 거가 제일 이제 심한 게 사실은 이 중앙아시아에서 바뀌는 불교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휴도가 부도라고 보면 여기서의 금인은 부처님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후손이 나중에 경주 김씨가 됩니다. 경주 김씨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김씨의 시조가 저 휴도왕이에요. 경주 김씨의 휴도왕이에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 다 밝혀진 얘기입니다. 김할지가 아니고 휴도왕이었다. 그게 운무왕 비석이 발견되면서 새롭게 몇십 년 전에 나온 얘기죠. 그거 경주에서 그 수도가에 대돌 이렇게 빨래 하는 대돌 밑에가 비석이어가지고 찾아낸 얘기예요. 진짜라니까? 최근 얘기. 그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김할지 후손이다 이렇게 배웠던 거고, 지금은 다 휴도왕, 투 김일제, 저 사람 아들이 투 김일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망명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김씨가 없어요, 거의. 중국에는 김씨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유명한 사람 중에 김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없어요. 왕씨, 이씨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많거든요. 장씨, 왕씨, 이씨, 마씨 이게 중국의 4대 성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이박이지. 김이박 같은 그런 체계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교 부처님으로 보면 그 불교 전례 연대를 121년으로 본다.
그리고 후한 명제 때, 이 명제가 후한의 2대 황제거든요. 이때 67년에 보면 금인 강정설, 금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거가 관련하면 AD 67년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오늘은 다 못하겠네. 그리고 실크로드 얘기도 해야 돼요. 저쪽에 보시면 실크로드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쇼카 왕의 후손. 그다음 비사문천왕의 어떠한 토템을 가진, 토템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비사문천왕을 신으로 여기는, 자기 종족의 신으로 여기는 그런 또 이게 있어. 그게 호탄. 중요한. 그래서 실크로드 얘기, 이 중간에 거점 얘기들.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 얘기들.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게 아직까지 문화로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실크로드 용어가 지금 우리에게 정착해서 한국 불교에 남아있는 게 불승. 승가를 승이라고 축약하고, 붓다를 불로 축약하는 게 실제로는 저 중앙아시아, 저 서역 언어예요. 실크로드 언어. 실크로드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 언제? 다음 시간에. 왜? 그래. 저도 다 하고 싶어. 난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네. 이거 좀 빨리빨리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주 죽겠네. 근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 하다가 이거 다 듣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재밌고 유익하고 흥미롭고 진기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